자, 이제 공간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의 공간 벡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공간 벡터 일단 한쪽 정리를 먼저 보실게. 한쪽 정리. 자, 일단 공간 벡터에서 하는 일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면 벡터와 같다. 축이 하나 추가된 입체적인 노형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공간 벡터에서 많이 하는 일들만 몇 개를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일단 공간 벡터 연산.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면 벡터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뭐 직육면체를 보셔도 되고 왜? 한준이 없어? 왜 없지? 또 없는 사람. 없어? 왜 없지? 두 개가? 자, 분명히 누군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뒤로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벡터에서 공간상에서도 서로 같은 벡터하고 역벡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A에서 B를 바라보는 요 벡터. 자, 그러면 보면 요 벡터나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나 자, E에서 F를 바라보는 벡터나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평행사변에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 했기 때문에 자, 요 벡터의 벡터는 같은 벡터고 마찬가지로 DC 벡터도 같은 벡터. 자, HG 벡터도 같은 벡터다. 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예로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C 벡터. 자, AC 벡터 있어요. 이거는 이제 X 벡터요. 그리고 G2 벡터의 역벡터. 자, G2 벡터. 자, 두 벡터는 방향이 정반대고 키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 벡터를 서로 역벡터로 하고 기호로는 마이너스를 표시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단 평면 벡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벡터의 덧셈. 오른쪽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직육면체나 정사면체나 정팔면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만약에 AC 벡터를 설명해라. 자, AC 벡터. 그럼 요것은 평행사변형. 요 평행사변형에서 누구 벡터하고 자, 요 벡터와 요 벡터하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벡터를 만약에 스몰 A 벡터, 요 벡터를 스몰 B 벡터로 한다면 자, 요 주황색 벡터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입체 도형 어떤 도형이냐면 자, 요러한 직사각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 요게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거. 근데 요 벡터가 바로 무슨 벡터? C 벡터. 그럼 요 사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직육면체에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요 벡터는 바로 A 벡터와 B 벡터와 자, C 벡터를 모두 더한 놈이 바로 내가 입체 도형에서 많이 계산하는 벡터들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자, 얘를 원점으로 하는 자, 오른쪽 가는 벡터 A 벡터, 자, 뒤로 들어가는 벡터 B 벡터, 자, 요 벡터를 C 벡터로 한다면 세 벡터를 모두. 근데 우리 벡터 처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 벡터는 그냥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했지. 평행 이동 같은 거라고.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평행 이동. 그럼 여기는 점이 이 벡터에서 이 점으로 옮겨졌고. 그럼 거기에 B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럼 C 벡터라고는 평행 이동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벡터는 세 개의 벡터를 모두 더한 벡터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벡터의 연산에서 많이 내우는 놈이 되겠다.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C 벡터가 자, 이렇게 A 벡터 빼기 C 벡터. 자, A에서 C를 바라보는 벡터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마찬가지로 입체 등에서도요. 벡터 연산을 할 때요. 시점 통일은요.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예를 든 거지. 자, 여기서 만약에 HF 벡터를 스몰 ABC로 표현을 해라. 자, HF는 뭐죠? H라는 시점을 가지고 자, F를 가는 요 벡터를 그럼 어떻게 해?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바꿀 수가 있느냐? 자, 벡터의 뺄셈 이거였죠? 자,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를 제가 우리가 어떤 벡터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내 맘대로의 시점으로 바꿀 수 있고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라 했으니까 네모 B 벡터. 자, 네모 A 벡터 이런 거 이용해서 자, 벡터의 뺄셈 이용해서 항상 벡터의 시점을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HF 벡터도 사실은 누구 벡터하고 일치하게 되냐면 GB 벡터랑 같은 벡터 되겠죠? 그럼 GB 벡터를 자, GB 벡터를 시점을 A로 통일해 주시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이런 벡터. 그럼 AB 벡터를 스몰 AB 벡터, 그 다음에 AD 벡터를 스몰 B 벡터로 했으니까 HF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 벡터 빼기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설명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평면 도형에서 니네가 벡터 숙제를 꼬박 잘 했으면 시점 통일한다든지 뭐 덧셈 뺐으면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평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EC 벡터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에 실수배. 자, 우리가 내분점하고 외분점에 대한 공식도 사실은 동일하게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자,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요 벡터를 뭐라 하냐? 만약에 A 벡터라 하고 자, 여기 B를 바라보는 이 벡터를 뭐라 하고 얘를 내가 B 벡터라 하고 자, A에서 D를 바라보는 이 벡터를 뭐라 하냐? C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실습에
자, AM. 여기하고 여기에 중점을 잡은 이 벡터는 당연히 스몰 a 벡터의 반토막이라 할 수 있겠고. 자, 또 마찬가지로 내분점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자, A라고 하는 동일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세 개의 종점인 C와 N과 D가 한 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셋은 서로 내분점, 외분점 관계에 있고, 근데 얘랑 얘의 중점이 바로 N이라 했으니까 자, A, N 벡터는 바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평균으로, 만약에 이것이 2대1로 내분됐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똑같이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마찬가지로 무게 중심이죠. 자, 밑면의 무게 중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번 입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잠깐 보여주면, 자, 내가 지금 이 주황색 벡터를 만약에 A 벡터 아니라 B 벡터와 자, C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고, 자, 아시겠지만 얘랑 연결해 주시면 이것이 자, 2대1로 이렇게 내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공식 적용해 볼게요. 자, 3분의 자, 2와 얘를 곱한 자, 요게 지금 2분의 B 더하기 C죠. 자, 이게 지금 2 더하기 B넷인데,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뭐냐면 B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이랑 이 친구랑 곱해주면 더하기 A 벡터가 돼서 마찬가지로 무게중심도 평면과 마찬가지로 입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자, 공간 벡터 선분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X축, Y축 마찬가지로 Z축이 형성이 되는 공간 벡터에서도 만약에 어떤 벡터의 벡터를 좌표로서 표현하고 싶다면 그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 갖다 놓고 그 벡터의 종점이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를 설정하시면 된다. 평면과 마찬가지로 자,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 갖다 놨을 때 종점이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벡터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자, 우리가 평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벡터의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벡터와 서로 같을 조건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이런 모든 도형들이 다 평면 도형과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게 된다. 솔직히 내가 그래서 더 새롭게 설명할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자, 밑에 마찬가지로 동전 벡터의 내적, 자, 평면 벡터와 마찬가지로 공간 벡터에서의 내적도 두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너의 벡터의 크기, 나의 벡터의 크기, 그리고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의 곱으로 평면 도형과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고, 자, 내적을 성분으로 표시할 때도 자, 평면에서 x는 x끼리 곱하고 y끼리는 y끼리 곱한 다음에 더했는데, 자, 공간에서는 z값이 포함되니까 z는 z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과정이 추가되게 된다. 나머지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개념은 평면 도형과 평면 벡터와 그냥 일치한다. 자, 그래서 공간 벡터에서 나오는 자, 한 20가지 정도 문제, 오늘 준비한 한 20 정도 문제에 20개 정도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쪽 정리 집어넣으시고 엑셀로더 문제 프린트 꺼내주세요. 자, 어차피 했던 일들이 평면과 동일한데 자, 입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만 조금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입니다. 밑면에 대한 모양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고 그른 것을 지금부터 찾아보겠다. 봅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BC 벡터는요, CB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CB 벡터를 벡터로 표현하면 요거죠? 자, 요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BC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 자, 오른쪽에는 F2 벡터. 자, F2 벡터면 요 점을 시점으로 하고 얘를 중점으로 하는 요런 벡터인데, 요것이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옆면이 다 직사각형이고, 그럼 요거 이제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니은 갑니다. 자, 두 개 벡터인 AD 벡터와 FC 벡터의 크기가 같냐? 자, AD 벡터, 자, FC 벡터의 자, 일단 둘은 서로 역벡터죠. 하지만 크기 같기 때문에 니은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FB 벡터하고 EC 벡터가 같냐? 그럼 FB 벡터는 요거고요. 그죠? 자, EC 벡터는 요거죠. 자, 두 개의 벡터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자,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자, 공간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평면과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구나. 잠깐만 선생님이 강의 프린트 좀 꺼내주시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좀 응용 문제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5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16인 이런 원뿔이 있었다.
그냥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니네 이거 전개도 그려야 되는데 자, 이 모선의 길이하고 이거 보면은 길이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 90도짜리 부채꼴 나오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라 했습니다. 자,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 길이 비율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펼치시면 전체 4분의 1인 요런 놈이 나오게 된다. 실제입니다. 자, 모선의 길이 16은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면의 반지름 길이 4이기 때문에 요 둘레 8파이고 그럼 어디가? 여기가 8파이가 나오게 되겠지. 여기 8파이. 자, 반지름 길이가 16인 완벽한 원이었 다면 32파인데 8파이라 했으니까 중심각이 90도가 되게 된다는 걸 뭐 외우지 않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원주 위에 있는 어떤 A란 점에서 원의 둘레를 돌면서 모선의 둘레를 돌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럼 요 코스를 이곳에 표시하면 이놈은 요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이 꼭지점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향해 가는 자, 요 빨간색 벡터의 크기가 언제 과연 최소가 되느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하고 여기에 딱 중점에 떨어지는 자, 수선의 발이 되는 요 순간이 바로 OP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이 길이 16 그럼 1대 1대 루트 2에서 이 길이를 루트 2로 나눈 자, OP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은 바로 8 루트 2가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에는 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뒷부분에 좀 응용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 많이 하는 일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벡터가 주어졌어. 자, 위에 있는 사면체, 어떠한 사면체는 필요 없어요. 정사면체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밑면이 정삼각형일 필요도 없어요. 일반적인 사면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A를 시점으로 하는 요 벡터 A 벡터, 요 벡터 B 벡터, 요 벡터 C 벡터, 모든 벡터의 시점이 A로 통일이 되어 있구나.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이 벡터들을 시점이 A인 벡터로 표현해달라 했으니까 시점을 A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친구는 그냥 AB 벡터라 놓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벡터 시점을 A로 통일할게. 자, AC 벡터에서 AB 벡터를 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마이너스 가로 열고 닫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시점을 A로 바꿔서 자, AD 벡터에서 자, AB 벡터를 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빼기 AB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A에서 C를 바라보는 벡터는 B 벡터. 자, 마이너스 AD 벡터. 자, AD 벡터는 C 벡터니까 자, 마이너스 C 벡터. 얘랑 하면 더하기 AB 벡터. 자,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인 자, 더하기 A 벡터로 이렇게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이 뭐 벡터 문제 중에 제일 대표성을 띠는 문제들을 표시해 놓은 거니까 한번 쫙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특별히 직육면체의 사이즈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왼쪽 벡터와 오른쪽 벡터가 서로 같게 되는 뭘 구해라? 실수 n 값을 계산해라. 그럼 니네가 여기는 기본 벡터 없기 때문에 얘들아 기본 벡터를 니네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많이 계산하기 때문에 A를 시점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 좌표에서 좌표축의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왕의 방향, 그리고 Z축의 양의 방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 점을 원점으로 잡는 것도 괜찮다. 뭘로 잡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놈들의 시점들이 다 사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점으로 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좌표로 잡기 편한 요 벡터를 스몰 x 벡터, 자, 요 벡터를 스몰 y 벡터, 자, 요 벡터를 스몰 z 벡터라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x, y, z로 설명하겠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일단 AG 벡터입니다. 자, AG 벡터는요, 요 벡터예요.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자,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먼저 X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마이너스 X 벡터에 그 다음 여기서까지 갔고 그럼 Y 벡터랑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플러스 Y 벡터에 자, 내려가는 방향 지금 얘가 올라가는 방향이 Z 벡터고 그냥 여기서 지금 현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Z 벡터라고 해서 첫 번째 AG 벡터를 이렇게 X 벡터와 Y 벡터와 Z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이동처럼 생각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 BH. 자, BH를 마찬가지로 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BH. 자, BH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자, BH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이 벡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벡터는 그냥 평행 이동처럼 생각한다 그랬어.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있는 점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일로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이쪽 방향이 x 벡터의 반대쪽 방향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벡터. 자, 이쪽 방향도 y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벡터. 그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이죠. 내려가는 방향은 또 z 벡터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z 벡터로 해서 두 번째 벡터인 bh 벡터를 마찬가지로 x, y, z 벡터로 표현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누구를 시점으로 잡으면 좀 쉬워질 수 있는데 연습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자, 다음 C 벡터. C2. 자, C는 어디야, C? C에 있는 점을 E에 있는 점으로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C에 있는 점을 E라는 점으로 옮긴다 생각하시면 그럼 앞으로 나오고 왼쪽으로 가고 내려가야 되니까 앞으로 나온다? X 벡터. 왼쪽으로 간다? 마이너스 Y 벡터. 자, 내려간다? 마이너스 Z 벡터로 이렇게 세 번째 벡터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DF 벡터입니다. 자, D에서 F로 가는 벡터. D에서 F면은 자, D에서 F로 가는 요 벡터.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옮기기 위해선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자, 마이너스 Z 벡터가 얘를 다 정리했더니 자, CG 벡터. 자, CG는 내려오는 벡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M 곱하기 자, 마이너스 Z 벡터.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게 하는 N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다 사라지겠죠? 자, 여기는 Y 벡터랑 마이너스 Y 벡터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X랑 X랑 사라지고 여기는 X랑 여기는 마이너스 사라지고 여기는 Y랑 마이너스 사라지면 왼쪽은 마이너스 4Z 벡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MZ 벡터. 자, 그래서 N값은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문제는 기본 문제고 넘어갈게. 자,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 B 벡터, A, D 벡터 얘네들을 각각 스몰 a, b, c라 설명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G, M 벡터라 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지금 사이즈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야. 자,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기본 벡터들의 시점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A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이 벡터를 시점을 A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AM 벡터 마이너스 AD 벡터라고 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천천히 갑니다. 야, 먼저 AD 벡터는 쉽죠? AD 벡터는 B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B 벡터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는 AM 벡터를 어떻게 또 표현할 것인가. 자, A를 시점으로 하고 M을 종점으로 하는데 자, M이라는 종점과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린 바로 AM 벡터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평면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개, 4개 점이 한 평면에 있어야지만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자, 얘랑 길이 같다 했기 때문에 M점이 얘랑의 중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AM 벡터를 A2 벡터와 AG 벡터의 평균으로 볼 수 있겠다. 자, 2분의 1. 자, A2 벡터와 자, AG 벡터의 평균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2분의 1. 자, A2 벡터는요, C 벡터. 근데 AG 벡터는 문제에 주어진 3개 벡터를 모두 더한 벡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B 벡터를 제거하겠다. 자, 그래서 A 벡터의 개수는 얘랑 곱한 2분의 1 A 벡터. 자, B 벡터는 2분의 1 B 벡터에서 1B 벡터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 자, 얘랑 곱하고 이거 곱하면 더하기 자, 1 곱하기 C 벡터라 해서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정리 잘 해주세요. 자, A, M 벡터를 요게 이제 니네가 주로 하게 될 일들이 될 거야. 지금 했던 게.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벡터 표현해 주시고 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분점, 외분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면과 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자,
자, AM 벡터를 표현하고 싶냐? 근데 M이란 점이 얘하고 얘 중점이니까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평균으로서 AM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자, 이게 바로 5번 문제. 도토를 좀, 이 명절 때 고칠걸. 명절 전에 맡겼으면 되는데. 이제 생각나냐고. 명절 전에 딱 맡겼으면, 그지? 명절 동안 걔네도 쉬었겠구나. 그러네. 멍청해. 걔도 쉬어야죠. 그죠? 한번 뜯어볼까? 아니야. 선생님 예전에 선풍기가 집에 고장이 난 거야. 근데 그 선풍기가 산지 10년 됐어요. 한 2만 5천 원? 한 3만 원 주고 샀는데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2만 5천 원 주고 선풍기 샀는데 한 10년 됐어.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버리고 새로 사? 근데 일단 AS를 한번 알아봤어. 근데 AS 제조회사가 망했어. 중소기업이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망했더라고. 그러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망하게 만드니까 회사가 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버릴까 하다가도 이게 내가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증상이 콘덴서라는 어떤 부품 하나만 교환을 하면 부품이 이게 새 거가 된대. 근데 콘덴서를 보니까 인터넷 팔아요. 그 콘덴서를 집에 선풍기 하나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 집에 있는 선풍기도 비슷한 증상으로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2개 사가지고 내 선풍기도 고치고 장인어른 선풍기 내가 고쳐주겠다. 사실 사는 게 인건비로 보면 더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시간당 어떤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왕복 기다리는 시간에 뭐 고치는 거 하면은 사는 게 난데 그래도 왠지 좀 한번 왜 남자들은 고쳐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 얘도 그런 거 있잖아? 그 부품을 샀어요. 그래서 콘덴서를 갈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 지식인이 잘못된 지식인이었어. 괜히 낚여가지고 버릴 걸. 바로 버렸죠. 제품이 안 되면 그건 AS를 맡겨라. 야 보자. 자 4면체에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한번 해볼 시간 줘볼까? 자 일단 문제 설명만 좀 이해해 줄게. 자 4면체에서 A하고 B에 대한 중점을 M이라 하고 얘하고 중점을 N이라 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한번 직접 한번 해봐. 자 M에서 N을 바라보는 요 벡터를 여기는 O를 시점으로 하는 세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라는 얘기거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점을 통일해야겠죠. 지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 2분 줘볼게요. 해보세요. 자 이것도 뭐 끝까지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한 10번 때 정도 중반까지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끊고 가긴 할 텐데. 자 보세요. 야 시점이 다 5잖아. 근데 얘가 지금 시점이 5가 아니잖아. 그럼 오늘 일단 MN 벡터를 시점이 5인 벡터인 ON 벡터 마이너스 OM 벡터로 일단 시점을 통일을 해야겠고, 그럼 각각에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OM 벡터는 쉽단 말이지. C 벡터의 반토막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C 벡터로 설명하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OM 벡터. 근데 OM 벡터를 봤어요. 그럼 O의 사임을 바라보는 벡터를 봤더니 이 벡터의 종점이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에 중점에 지금 현재 놓여있기 때문에 OM 벡터는 OA와 OB의 평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평균이니까 그럼 2분의 1 A 벡터와 2분의 1 B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에 플러스 2분의 1 C 벡터로 해서 이렇게 A, B, C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평면에서 했던 거를 입체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좀 재미를 느끼셔야 돼. 뭐야 짜증나게 입체로 또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지 말고 그냥 평면에 했던 거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 뿐이구나. 벡터라는 건 차원이 없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평면이든 공간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 다음 단원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포일 수 있는 건데, 자 7번 문제 되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수능인지 하여튼 평가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벡터는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두 개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반드시 그 풀이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일단 문제가 원하는 경우들을 한번 천천히 볼게. 자 시그마가 갑자기 등장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I 대신에 1부터 6까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풀이 순서를 잘 정리해 두세요. 자 P A1 벡터 더하기 P B1 벡터의 합. 일단 먼저 한번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게 지금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진 정육각 기둥인데 내가 지금 A1과 B1의 중점에 P란 점을 잡았어.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라는 얘긴데 아시겠지만 두 벡터는 서로 역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를 더해 주시면 0벡터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더 하나 마나 의미가 없는
0벡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I 대신에 2 대입합니다. 자, PA2 벡터 더하기 PB2 벡터의 합을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요거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 야, 봐봐. 여기 공간상에 한 벡터 있었어. 여기 또 공간상에 한 벡터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벡터와 벡터의 합은 뭘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그 평면 안에 그 벡터의 덧셈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벡터,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벡터, 이 두 개 벡터를 더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의 연장선을 좀 그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요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려. 자, 요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려서 그 벡터의 덧셈은 바로 어디 나타나게 된다? 요 평면 안에 그 벡터의 덧셈이 나타나겠지? 천천히 보세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여기서 얘를 바라보는 벡터랑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벡터인데 얘를 평면상에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이 평면 하나를 확장을 했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벡터랑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벡터 요거 더하잖아. 그럼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얼마다? 자, 요 벡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은요 바로 이 벡터고 자, 이 벡터는 이 벡터와 같고 그래서 이 친구는 두 배의 누구와 같다? A1에서 A2를 바라보는 벡터의 두 배와 같다. 요 과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그냥 컨트롤 C V에서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기말고사겠지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 점에서 얘하고 얘를 바라보는 벡터를 덧셈을 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좀 확장된 한 평면을 고려를 해본 거야. 자, 그래서 P라는 점에서 A2라는 점과 AB2라는 점을 향해 가는 자, 요 벡터의 합은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뭐 말은 뭐가 되겠죠? 자, 요 녹색, 주황색 벡터. 그래서 요 주황색 벡터는 요 벡터와 같을 것이고 그래서 A1에서 A2를 바라는 벡터의 두 배로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됐다면 좀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지울게. 자, 이번에는 I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PA3 벡터 더하기 자, PB3 벡터의 합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에서 A3을 바라보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세 개의 점이 모두 포함된 이 평면에 자, 연장선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P로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P라는 점에서 A3를 바라보는 벡터와 자, P라는 점에서 B3를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시면 그 벡터의 덧셈은 요 벡터가 될 것이고 자, 요 벡터는 요 벡터와 같은 벡터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위에서 했던 이거와 마찬가지 원리로 A1에서 A4를 바라보는 벡터의 몇 배? 자, 두 배로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몇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반 정도 한 거예요. 반 정도. 자, 이 문제가 좀 긴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니까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약간 물어볼게. 그럼 I 대신에 3을 대입한 이 벡터는 뭐라 표현할까요? 자, PA4 벡터 더하기 자, PB4 벡터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벡터를 더했대. 그럼 뭐가 될까? 자, AP하고 A4와 B4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럼 니는 이 평면의 연장선 평면인 요 평면에 연장된 평면이 필요했었던 거야. 그럼 P에서 A4 벡터를 쳐다보는 벡터하고 P에서 B4를 바라보는 벡터? 그럼 그 벡터의 합은 요거 있고 그럼 이 벡터는 바로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럼 이 벡터에 마찬가지로 또 두 배가 되겠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P, A1에서 A4를 바라보는 벡터와 같은 벡터가 되겠다. 요런 맥락. 야,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겠어? 두 배의 A1에서 A5를 바라보는 벡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친구는 2 곱하기 A1에서 A6을 바라보는 벡터예요. 즉 요런 벡터들을 모두 더한 놈의 크기를 지금 현재 계산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 반 정도 한 거란 얘기다. 반 정도. 자, 지금까지 내용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자, 그래서 얘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볼게. 자, 여기 지금 현재 윗면인 정육각형에서 일단 이 상황들을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A1이란 점이 있고, 여기 A2란 점이 있고, 여기 A3이란 점이 있고, 여기 A4 있고, 여기 A5 있고, 여기 A6이 있는데,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모두 2로 묶어서 얘를 전부 다 2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남는 게 어떤 벡터가 남냐? 자,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자, 이 벡터랑 자, 이 벡터를 더한 것이 요 가로 안에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되겠니? 자, 식으로 일단 쓸게. A1 벡터에서 A1에서 A2 바라보는 벡터, 그 다음에 A1에서 A3 바라보는 벡터, 그 다음에 A1에서 A4를 바라보는 벡터, 그 다음에 A1에서 A5를 바라보는 벡터, 자, A1에서 A6를 바라보는 벡터. 자, 요렇게 벡터의 합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기억나냐? 평면색이 어떻게 했는지? 자, 시점을요, 전부 다 뭐? 이 정육각형의 중심인 O로 시점을 전부 다 통일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라 보시면 돼. 자, 볼게. 야, 첫 번째 이 친구를 시점을 O로 통일하면, 아, 이거 좀 필기가 좀 거지 같은데, OA2 빼기 OA1 벡터가 돼요. 첫 번째 벡터를 시점을 O로 통일을 하면. 그럼 이 친구는 OA3 빼기 OA1, OA3 빼기 OA1 벡터, OA4 벡터 빼기 OA의 1 벡터, OA의 5 벡터 빼기 OA의 1 벡터, OA의 6 벡터 빼기 OA 1 벡터, 근데 여기다 OA 1 벡터 빼기 OA 1 벡터를 적어주시면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의 2배인데, 문제가 원하는 게. 자, 근데 정다각형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바라보는 벡터의 합은 0벡터가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벡터들이 뭐가 된다? 0벡터가 되고, 그럼 6개. 근데 그게 2배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12배의 OA 1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놈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수능 기출 문제 약간 변형된 거긴 하지만 한 변의 길이가 3인 도형이라 했기 때문에 OA 1 벡터의 크기는 바로 3. 그래서 정답은 36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정들을 좀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 몇 개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내적 들어가기 전까지만. 네, 자취 들어가기 전까지 2가지? 2-3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평면 일단 처음에 시그마 대신에 I 대신에 1, 2, 3, 4 집어넣은 벡터들을 이렇게 윗면에 있는 이런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는 빨간색 벡터들을 하나하나 더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하는 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각형의 정다각형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바라보는 벡터들의 합이 0벡터이기 때문에 요거 0벡터로 사라지게 되면은 6개의 OA 벡터의 2배니까 12개의 OA 벡터의 크기다. 자, 이것이 이 문제가 원하는 바였다. 자, 8, 9, 10 설명하고 쉴게요. 자, 8번 볼게. 자, 세 벡터. 야, 이제 8, 9, 10은 정말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 풀지 않고 그냥 식만 써줄게. 선생님, C 벡터를요, 선분으로 표현했더니 마이너스 2,2,1 빼기 Z였고, 근데 A 벡터의 2배를 한다 했으니까 그럼 2x 더하기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에다가 자, B 벡터의 4배, 요거 4배니까 자, 4,4y, 8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른쪽 벡터를 평면에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성분으로 표시해 주시면 x는 x끼리 더해서 자, 2x 더하기 12가 되고, 자, y는 y끼리 더해서 4y 마이너스 6이 되고, z는 z끼리 더해서 4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마이너스 2와 얘가 서로 같다는 식, 자, 2와 얘가 같다는 식, 자, 마찬가지로 1 빼기 z와 그 다음에 4가 같다는 식, 요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 x, y, z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메모만 하고 넘어가겠다. 자, 공간 벡터에서도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해 주시면 벡터의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8번 문제 의도였습니다. 자, 2가지만 하고 쉽시다. 아, 이게 좀 중간에 킬러를 심어놔서 그러니까 벡터 더 센 문제라 앞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9번 문제 봅시다. 정리하고 넘어가. 자, 세 점이 한직선상이 있대요. 자, A란 점하고 B란 점하고 C란 점이 한직선상이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내분점, 외분점 관계에 있다. 근데 보셔. 지금 마지막 C란 점의 좌표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Z좌표를 알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얘를 보고 A, B, C 위치를 추론을 해야 돼. 그럼 일단 A란 점의 Z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B란 점의 Z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 0인 점일 것이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C란 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좌표만 보는 거야. 자, 살아있는 좌표만 보여. 미지수가 없는 Z좌표만 확인해서 자, A하고 B하고 C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표현을 해본 거야. 자, 얘는 Z좌표가 마이너스 3, Z좌표 마이너스 2. 그럼 Z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Z좌표가 0인 점이 존재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뭐야? C란 점의 좌표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 요런 그림 그려주시면 자, C는 선분 AB에 자,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이기 때문에 자, 3대 2의 외분점이다. 그래서 외분점 공식 이용해서 자, C점의 좌표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공식 쓰지 않아도 자, 얘가 지금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고 자, B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A부터 B까지 들어간 자, 요것도 이렇게 설명하겠지? 자, AB 벡터하고 BC 벡터를 비교해주시면 실수배 2배는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벡터라는 게 평행이동이라 했으니까 X값이 4개 늘었네. 그럼 8개 늘어야 되니까 바로 11. 그 다음 Y좌표가 3개 감소했네. 그럼 6개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7. 그리고 좌표는 어차피 0좌표라는 거 아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이렇게 바로 공식 이용하지 않고서도 간단한 정수 비면 자, 쉽게 좌표들을 계산할 수 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10번 문제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P란 점의 좌표가 미지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 마지막 해결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어떤 직류면체 나오잖아. 그럼 좌표로 바꿔. 야, 내가 얘를 원점이라 생각을 하면 이 점 좌표는 앞으로 지금 현재 2칸 나온 거기 때문에 2,0,0이라고 잡으시면 돼.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거 A란 점은 앞으로 2칸 나오고 위로 3칸 올라간 거니까 그럼 2,0,3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뭐 다 하지 말고요. 자, 문제에 주어진 이런 점들만 좌표로 한번 설명해보면 그 위로만 3칸 올라가서 이 점 좌표는 0,0,3 그럼 이 점 좌표는 자, 이게 앞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위로 3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1,3이다 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P 벡터가 DB 벡터야 어차피 이 벡터고 그럼 벡터는 평행이동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 점을 얼마만큼 평행이동에 이것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DB 벡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DB 벡터는 쉬워요. 물론 B에서 D를 빼도 돼. 뒤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이걸 빼도 돼. B에서 얘를 빼도 돼. 근데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증가한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2,1,0이라고 해서 자, DB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P라는 점이 선분 AC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은 얘와 얘에 대한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 P 벡터를 어떻게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얘하고 얘가 서로 내분점, 외분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P 벡터는요. 이 A 벡터와 이 G 벡터의 실수배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자, 그 개수의 합이 1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니가 직접. 다시 한번. 자, 요 점이 자, 요 점과 서로 내분점, 외분점 사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A 벡터와 이 G 벡터의 실수배. 근데 반드시 개수합은 1이 돼야 되고 안 끝났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놈이 내분점이 되기 위해선 T값이 어떤 범위 있어야 되냐면 0과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가져주셔야 된다. 개수가 음수면 외분점이 되기 때문에 자, 음수에선 곤란하겠다. 요게 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T에다가 2A 벡터면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벡터니까 그럼 이 친구는 0,0,3이라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지 벡터는 자 2에서 G로 간다. X좌표 2개 빠지고 Y좌표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1,0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0,0,3T와 플러스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T, 1 빼기 T, 0이 되니까 그 이 둘을 더해서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2T, Y끼리 더한 1 빼기 T, Z끼리 더한 3T라는 놈이 바로 이 P 벡터를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T값의 범위 주어졌고. 그럼 내가 지금 얘랑 얘랑 더해야 돼. 자, X 성분끼리 더하면 2T고요. Y 성분끼리 더하면 2-T고요. Z 성분끼리 더하면 3T이기 때문에 자,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자, 4T제곱 자, 플러스 2-T제곱에 플러스 9T제곱이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 대신에 T값의 범위 이용해서 이 식의 최대치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쉰 다음에 10번은 좀 어려운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자, 보겠습니다. 자, A란 점과 B란 점을 가지고 만드는 자, 전피의 자취. 그럼 공간상에 서서 마찬가지로 P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자, 좌표가 지금 3개죠? 공간상이고 그래서 P란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냐면 X, Y, Z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거야? 자,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되는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벡터는요. A에서 P를 빼는 거야? 그럼 A에서 P를 빼. A에서 얘를 빼니까 그럼 이 PA 벡터를 자, 성분으로 표시하시면 A에서 P를 빼니까 자, 3 빼기 X, 1 빼기 Y, 자, 마이너스 2 빼기 Z가 바로 PA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 그럼 두 번째 PB 벡터. 그럼 B에서 P를 빼야 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래서 1 빼기 X, 자,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가 바로 PB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 자, PC 벡터. 자, PC 벡터는 C에서 P를 빼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Y, 자, 3 빼기 Z라고 하는 자, 이것이 각각의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벡터를 그냥 편의상 X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X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좌표로 설명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니까 3-3X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니까 3-3Y 자, 얘랑 더하니까 자, 마이너스 3Z라고 하는 이 벡터의 크기가 9가 되게 된다. 이 벡터.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 루트 자, 3 빼기 3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3 빼기 3Y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마이너스 3Z의 전체 제곱인 자, 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더라? 9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양면 제곱해 주시고 양면 9로 나눠주시면 자,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에 자, Z의 제곱이 9가 되게 되는 자, 1,1,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평면 벡터와 일치하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취 P점의 위치가 궁금하다면 그 점의 좌표를 미지수 X, Y, Z로 두시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11번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 12번 문제로 바로 갈게. 자, 아까 첫 번째 쉬는 시간 하다가 그 쉬는 시간 중간에 왜 개수합이 1이 돼야 되냐를 얘기를 사실은 했었었는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개수합이 1이 돼야지만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이 문제도 그 사실을 이용해 주셔야 되거든. 자, 보시면은 일단은 먼저 m 더하기 n이 1이고 m하고 n이 음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내분점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 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m하고 n이 뭐가 된다? 개수가 돼 주셔야 돼.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자, 얘랑 합이 1이니까 m과 n이 개수가 돼 주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을 좀 바꿔주시냐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OP 벡터를 얘네들이 개수가 돼줘야 되니까 자, n 곱하기 3,5a 벡터 더하기 자, n 곱하기 자, 4,5b 벡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자 여기는 요 개수 합이 1이기 때문에 요 놈의 자 합이 1이기 때문에 요 벡터의 중점과 요 벡터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위의 점이 되게 된다. 자 m과 n이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 직선 위의 점이 돼야 되는데 자 개수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자 요 상황을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보시면 그림으로만 설명해 보시면 자 우리가 O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자 A라고 하는 점의 몇 배? 3배.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의 몇 배냐면 4배인 자 얘와 얘를 G를 뭐야? 양 끝으로 하는 자 선분 위에 점 P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OA 벡터의 3배 종점과 OB 벡터의 4배 종점을 지름이 아니라 선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자 선분 위에 점 P가 존재하게 된다. 자 근데 원점 기준으로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1,-3,3이라 했으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그거의 3배인 자 3,-9,9가 될 것이고 자 이 점은 B란 점의 좌표의 4배인 자 8,-4,4가 되겠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점 P가 존재하는 위치를 계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벡터에서 기억할 게 3가지였어. 시점 통일, 개수합은 1이다, 각도는 내적으로 한다. 이 3가지가 니네가 이제 공간이든 평면이든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될 자, 벡터의 성질이다. 개수합이 1이 돼야 서로 내분점, 외분점이 되고 근데 개수들이 모두 음수가 아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이 내분점 그 두 점을 끝으로 하는 자, 선분 위의 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자 공간에서 벡터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할게. 근데 기억하냐? 야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얼마였지?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얼마였습니까? 정사면체. 인우야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얼마였지? 외우라 그랬는데 얼마였지? 얼마? 3분의 1. 3분의 1이죠? 자 지금 이것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에서 만들어지는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지금 이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이기 때문에 자 이 A 벡터의 크기와 자 이 G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하는 자 요것이 바로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 사면체였기 때문에 자 요 길이가 4면요? 요 길이 2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 2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 얼마다? 자 2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데 이 길이랑 같을 텐데 요거 3등분한 거기 때문에 자 이지 벡터는 요 길이의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자 2루트 3의 3분의 1 배고 그 다음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죠. 자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계산해야 되는데 요것은 바로 정사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산하시겠다? 3분의 1 곱해주시면 그 내적의 결과인 3분의 4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내적을 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기하학적인 정의가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A란 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바로 G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삼각형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실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변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와 같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벡터하고 벡터의 기하학적인 정의가 자 한 벡터의 정사형을 내린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는 것이 바로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된다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해라. 그럼 이 벡터의 정사형의 길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바로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A 벡터와 자 이 G 벡터의 내적은 바로 선분 이 G의 길이의 요거의 자 제곱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겠다. 근데 물론 좌표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사면체는 사실은 좌표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이득은 되지 않으니까 얘는 좌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자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기하학적인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또 마지막에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나머지 문제로 살펴봐도 충분하겠다.
자, 그래서 정사면체. 그럼 정팔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용성아. 그럼 정팔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 값은 얼마지? 외우라 그랬는데. 얼마야? 얼마야? 상환아, 얼마야? 정팔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가 얼마야? 얼마야? 민우야, 얼마니? 얼마야? 혹시 외우라는데? 태우가 여기서 얘기하면 대반전인데. 태우야, 얼마야? 정팔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값 얼마야? 몰라. 지금 몰라서 묻는데 뭘 쳐다봐. 얼마야? 얼마야? 이런. 야, 얼마야? 정팔면체 얼마야? 그래? 알면서 대답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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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외우시라니까? 외우셔야 된다니까? 정답면체는 외우셔야 된다니까? 근데 물론 속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았다는 표정으로 내가 지금 아니지 외우셔야 돼. 정팔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청사면체는 3분의 1. 어렵지 않잖아. 외우셔야 된다니까? 정답면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두 개 딸랑인데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봤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여유 부리다가 또 시간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부지런히 진행해볼게. 얘 뭐라고? 정팔면체. 자,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원하는 건 야, 한 변의 길이가 2인 동행에서 AB 벡터하고 AD 벡터의 내적이야. 간다. AD 벡터. AD 벡터. 이 몇 도개? 이 몇 도개? 몇 도개? 몇 도야? 90도야? 자, 요것도 정사각형이지만 요것도 정사각형이고 자, 요것도 정사각형 된다 했습니다. 90도죠. 그럼 요거는 벡터의 크기 2에다가 근데 90도면은 코사인 값 90도가 0이니까 요 벡터의 결과는 4가 아니라 0이 돼주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벡터와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자, 90도의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니은 갑니다. 선생님, BF랑 BC예요. BF랑 BC예요. 자, BF 벡터하고 BC 벡터인데 자, 일단 이거 크기 2, 이거 크기 2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60도.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60도인 2분의 되기 때문에 그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2가 된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선생님, EF랑 CA예요. EF랑 CA. 자, EF랑 CA. 자, EF 벡터하고 CA 벡터는 서로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반대인 역벡터이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80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너의 크기 2와 나의 크기 2와 우리 둘이 180도의 코사인 값인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거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두 벡터는 서로 역벡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은 서로 역벡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80도. 그래서 내적은 마이너스 4가 돼주시니까 디귿 탈락. 자, 리을입니다. AF하고 BD, AF, BD. 자, AF 벡터 하고 BD 벡터. 자, 일단 요거 수직인 거 서로 증명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도 증명인 거, 직각인 거 알겠죠? 왜냐면 요게 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기 때문에 서로 직각이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90도이기 때문에 내적의 결과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 자, 15번.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근데 이 한 벡터의 정사형, 기하학적인 정의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요거 좌표화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공간 도형에서 좌표화를 하기 위해선 적당한 축을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쪽 방향을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에 대한 중점을 원점으로 놔야지만이 얘랑 C를 연결한 이놈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서 각각의 좌표들을 이제 표시해 보도록 할 거야. 자, 방향 잘 보셔야 돼. 자, 얘는요, 원점 기준으로 뒤로 2칸 들어간 거기 때문에 A란 점의 좌표를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2,0,0. 자, B는 앞으로만 2칸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잡아주시면
2,0,0을 잡을 수 있겠지? 자, 이 길이 4면요. 이 길이 2고요. 이 길이가요. 2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C라는 점의 좌표는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고 Y축 방향으로 요만큼만 움직였기 때문에 0,2 루트 3,0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P는 어떻게 될까? P는 자,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위로 몇 칸? 12의 3분의 1인 4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 P라는 점의 좌표는 2,0,4 자, Q라는 점의 좌표는 C라는 점을 기준으로 8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0,2 루트 3,8이라고 각각의 점의 좌표를 설정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보면 첫 번째 AP 벡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P에서 A를 빼면 됩니다. P에서 A를 빼면 됩니다. 자,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인 이놈에서 A란 점의 좌표를 빼면 되니까 이 점은 4,0,4. 자, 여기에서 얘를 뺀 거야. 자, 여기에서 얘를 뺀 거야. 2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4,0,4. 자, 두 번째 PQ 벡터. 자, PQ 벡터는 자, Q에서 P를 빼는 거야. Q에서 P를 빼는 거야.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야. 그럼 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자, 2 루트 3에서 0을 빼니까 2 루트 3. 자, 8에서 4를 빼니까 이 친구 4 그래서 자, 두 벡터의 내적이니까 자, x는 x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8이고요. y는 y끼리 곱해서 0이고요. z는 z끼리 곱해서 16이 되고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8이 되게 된다. 자, 기출 문제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좌표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 솔직히 나중에 니네도 웬만하면 좌표화를 할 거예요. 사실은 정사면체도 좌표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 정사면체도 좌표하는 연습해야 나중에 웬만한 문제 내가 볼 때 니네가 이제 공간에서 벡터 내적 구하라 하잖아? 한 5문제 중에 4문제는 좌표로 풀 거야. 결론은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자, 16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니네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시간 줘볼게. A하고 D에 대한 중점을 Q라 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한 중점을 P라 했을 때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표시해서 추천이 겁니다. 얘가 원점이 편하겠지? 당연히 이쪽 방향이 X축의 양의 방향이고 요것이 Y축의 양의 방향이고 자, 요것이 Z축의 양의 방향인 게 계산은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각각의 점들을 좌표로 표시해서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각각의 점의 좌표로 표시할 거거든. 그러니까 칠판 보지 말고 니네 프린트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H를 원점으로 잡고 좌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HP 벡터와 그 다음에 FC 벡터를 자, 성분으로 한번 표시해봐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벡터라는 게 평행이동이라 그랬잖아. 나중에 숙달이 되면 좌표로 놓지 않고서도 합니다. X하고 Y하고 Z좌표가 얼마큼 늘어나냐 줄어드냐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좌표를 잡지 않고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노란색 벡터 한 변의 길이가 2라 했기 때문에 자, 각각의 벡터를 자, 일단 초보자들이라면 각각의 점들을 좌표로 표시해 주시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시면 되는데 자, 숙달이 된 경우면 우리가 벡터라는 게 점의 이동이라 했으니까 그럼 노란색 벡터를 만약에 성분으로 표시한다. 모르겠으면 보세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기는 실제 양을 생각하시는 건데 앞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위로 2칸 올라가야 돼. 그게 바로 2,1,2인 거야. 이 HP를 굳이 좌표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X, Y, Z 좌표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X가 2개 늘고 Y가 하나 늘고 Z가 2개 늘지 않느냐. 바로 그거야. 그것이 바로 벡터고. 그럼 마찬가지로 FQ 벡터. 그럼 F에서 Q를 바라던 벡터도 X값은 하나가 뒤로 들어가야 돼. 그죠? 하나 뒤로 들어가야 되죠. Y값 2개 빠지고 Z는 2개만큼 늘어나고 X좌표 하나 줄어들고 Y좌표 2개 줄어들고 Z좌표는 몇 개 늘어난다고? 2개 늘어나는. 자,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벡터.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그러면 X 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y 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기 4.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 야, 분명히 각각의 벡터의 크기는 0이 아닌데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다? 90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공간 도형에서 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그지? 새로운 방법인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렇게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또 이 단원의 메인 주제기도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바로 직관적으로 그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직육면체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는 AG 벡터하고 자, 여기는 BH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나는 얘를 X 벡터, 내가 얘를 Y 벡터라 해서 일단 각각의 벡터를 성분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내려가야 그게 X 벡터거든. 다시 한번 앞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자, 앞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내려와야 그것이 X 벡터. 그럼 마찬가지로 Y 벡터 갑니다. 선생님, Y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X값 하나 줄고 Y값 두 개 늘고 Z값 하나 줄고 X값 하나 줄고 Y값 두 개 늘고 Z 하나 줄고 X값 하나 줄고 Y값 두 개 늘고 Z가 하나 감소하고 자, 이것이 바로 Y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를 해본 거야. 갈게. 선생님, X 벡터와 Y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되나요? X 성분끼리 곱한 마이너스 1과 Y 성분끼리 곱한 더하기 4와 Z 성분끼리 곱한 1이 그래서 4가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거 원래 X 벡터의 크기와 Y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을 곱해서 계산했었어야 돼. 근데 X 벡터의 크기 루트 6이고요. Y 벡터의 크기 루트 6이고요.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과연 얼마가 된다? 자, 6분의 4이자 바로 3분의 2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다.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통해서 계산해야 된다. 자,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과 일치하겠죠. 자,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공간상의 어떤 각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8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니네가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쓸 때 새롭게 이름 져주고 하는 게 근데 이미 지금 또 X하고 Y 막 미지수 있으니까 X, Y를 하긴 좀 뭐하고 그럼 이걸 내가 뭘 할 거냐면 A 벡터, B 벡터라 뭐 MN 벡터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 친구를 M 벡터라 하고요. 내가 이 벡터를 N 벡터라 하고요. 그래서 M 벡터와 N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A랑 B랑 더해라. 너랑 너랑 더하면 X, 너랑 너랑 더하면 2에다가 0이 바로 M 벡터. 자, N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C에서 A를 빼니까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1, 얘에서 얘를 빼니까 1,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루트 6이 바로 각각의 벡터인데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랍니다. 자,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구하는 거야. 선생님, M 벡터와 M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 성분끼리 곱한 X와 Y 성분끼리 곱한 2와 Z 성분끼리 곱한 0 요게 바로 M 벡터와 M 벡터의 내적 성분으로 구한 거지?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M 벡터의 크기와 N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 했으니까 자, 코사인 60도의 곱으로서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2가요. M 벡터의 크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4. 자, N 벡터의 크기 M 벡터의 크기 1, 1, 6의 합에다가 루트 씌워준 자, 이 루트인데 거기에 뭐 곱했다? 2분의 1 곱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X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을 성분으로 구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구했었어야 되는지 벡터의 크기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값
그냥면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x값이 단 하나만 깔끔하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뭐 x 더하기 2의 제곱에 얘랑 곱한 걸 제곱해주면 오른쪽이 뭐냐면 2x 제곱에 더하기 8이 나와서 정리해 주시면 x값은 딱 2만 깔끔하게 나오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 벡터가 마지막은 아니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도 이제 벡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간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벡터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점 통일, 개수 합이 1이야 한 직선의 점이다. 그다음 마지막이 뭐라고?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두 가지 문제 남았어요. 자, 마지막 두 문제가 너무 좀 쉬운 문제라 간단히 해결하고 좀 일찍 끝내 주지 뭐. 내려가서 셔틀 좀 셔틀 버스 좀 선점하세요. 좋은 자리에. 자, 일단 19번 문제 볼게. 야, 일단 P벡터와 Q벡터가 서로 수직이래. P벡터와 Q벡터가 서로 수직이면은 P벡터와 Q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러면 P벡터하고 Q벡터의 내적인 X성분끼리 곱한 마이너스 3과 자, Y성분끼리 곱한 2배의 A-2와 자, Z성분끼리 곱한 더하기 B가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요게 일단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 걸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 Q벡터와 R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자, 여기는 요 벡터하고 여기는 요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보통 사람들은 Q벡터가 R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하시지만 자, 성분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해? 나의 X 성분분의 너의 X 성분이 나의 Y 성분분의 너의 Y 성분이고 나의 Z 성분분의 너의 Z 성분이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풀이의 맹점은 뭐냐면 이제 분모가 0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정 당할 수 있으니까 뭐 분모문제 바꿔 쓰시거나 아니 그냥 원래대로 실수배다 하셔도 되긴 된다. 근데 두 배니까 B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요거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A값도 깔끔하게 나오게 되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사실은 다음 단원에서 되게 많이 하게 될 일이라 뭐 그거에 대한 연습 단원인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이 두 개의 벡터의 각각 수직인 벡터를 구해보고 싶어. 이 벡터에도 수직이고 이 벡터에도 수직인 자, 미지의 벡터 P 벡터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다. 자, 지금 내가 이 벡터가 이 친구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의 내적 결과도 0이 돼야 되고 얘랑 얘의 내적의 결과도 0이 돼 주셔야 돼. 중요한 얘기야. 자, 얘랑 내적한 결과인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0이 돼야 되고 자, 얘랑 얘도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 결과인 x 빼기 3y 더하기 자, 2z는 0이라고 하는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원래 못 풀고 x하고 y하고 z에 대한 비율만 구할 수가 있다. 되게 중요한 거야.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못 구해. 비율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z를 소구하기 위해서 위식에 2를 곱하고 더하잖아. 그럼 5x-5y가 0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x랑 y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관계만 확인하시면 돼. 자, 이제 y하고 z 중에 x 소구하기 위해서 밑에 식에 2 곱하고 뺀다. 자, 밑에 식에 2 곱하고 빼면 사라지고 밑에 식 2 곱하면 마이너스 6y 그럼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6y 빼니까 5y고 자, 밑에 식에 2 곱하고 빼면 마이너스 5z는 0이 되고 그래서 y와 z가 어떻게 된다?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이놈은 x값하고 y값하고 z값이 모두 같으니까 그래서 p 벡터를 몰았을 수 있고 k, k, k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벡터의 크기가 지금 현재 얼마? 자,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자, k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제곱이 자, 6이 되게 되더라. 자, k값은 양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x하고 y하고 z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모두 양수인 경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성분이 나와요. 합도 구할 수 있고. 자, 과제는 일단 오늘 준 거 프린트하고 근데 오늘 x로드도 푸셔야 돼. 오늘 숙제 되게 또 쉽거든. 그래서 x로드 기하 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평면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 공간벡터인데 앞에 거 2개 하시면 돼. 평면곡선이랑 평면벡터 2개 합해도 한 40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x로드 기하 벡터 답안지 받아가시고 자, x로드 1단원, 2단원, 3단원 중에 1, 2단원을 문제로 풀어오시면 된다. 자, 나가면서 짐 다 챙기고 나가면서 답지 받아가세요.
벌써 가방 쌌어.